유튜버시잖아요. 네네. 또 구글러시고 또 저만 할 수 있는 소신발언 구글이 잘 못하고 있는 거. 이거 지금 방송이 네, 여기서 이제 클로징으로 할 수 있다. 앞으로는 요 단어가 제일 중요해질 것 같다. 딱 핵심 가치 하나가 딱 있다면. 그냥 개발을 넘어서 이제 AI 브렉퍼스트 개발자분들을 위한 특별편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과학 커뮤니케이터 궤도입니다. 네, 매주 월요일 아침에 찾아뵙다가 오늘은 금요일에 찾아왔는데요. 정말 특별히 저희가 개발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아주 스페셜한 에피소드를 준비해봤습니다. 앞으로 3주간 AI에 관해서 개발자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만한 내용을 알차게 꽉꽉 채워서 전달해 드릴 예정이니까요.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첫 번째 주제, 구글 I/O의 뜨거운 현장을 여러분께 생생하게 전달하고 AI 시대 개발자분들의 미래를 함께 고민해볼 예정입니다. 이것들에 대해서 특별한 이야기를 해주실 세 분을 모셨습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AI 개발자, 유튜버이자 순다피차이의 선택, 조코딩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유튜브에서 66만 구독자를 보유한 코딩 AI 컨텐츠 다루고 있는 유튜버 조코딩입니다. 안드로이드 개발자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다는 개발자계의 셀럽 스카이도브 엄재용님. 네, 저는 레비뉴캣에서 시니어 디벨로퍼 애드보케이트로 재직 중이고 현재 이제 안드로이드랑 파이어베이스 구글 디벨로퍼 엑스퍼트로 활동 중인 엄재용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위해서 먼 곳에서 날아오신 구글 딥마인드의 솔루션 컨설턴트 지주영님. 안녕하세요. 저는 구글 딥마인드에서 AI 디벨로퍼 릴레이션스를 담당하고 있고요. 보통은 이제 개발자들을 위한 문서라든지 블로그 포스트 그리고 덱페스트 같은 이벤트에 가서 강연도 하고 개발자들과 직접 소통하는 그런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구글 I/O 2025 막을 내렸지만 그 뜨거운 여운이 여전합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AI 기능들이 정말 쏟아져 나온 그야말로 AI 대축제였는데요. 만약 여러분께서 평생 동안 내 개발 업무에서 이 I/O 2025에서 발표된 AI 기능 중에 딱 한 가지만 쓸 수 있다. 다른 거는 아쉽게도 이제 포기를 해야 돼요. 이런 상황일 때 어떤 걸 선택하고 싶으신지 그 질문을 한번 좀 드리고 싶고요. 그 원픽을 왜 선택하셨는지 그 이유를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코딩님부터. 네. 네. 저는 이번에 발표된 것 중에 코딩 교육 유튜버도 하다 보니까 네. 제일 좀 유용했던 게 파이어베이스 스튜디오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코딩을 할 수 있는 IDE라고 해서 이제 코드 입력하는 뭐 메모장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은데요. 네, 거기 안에 이제 AI가 탑재되어 있어서 이제 코딩을 도와주는 그런 도구입니다. 이 풀스택 AI 아닙니까? 맞습니다. 뭐 그죠? 풀스택 개발을 다 거기 안에서 할 수 있는데 어. 그 안에 좀 특별한 점이 사실 그 코딩 배우시는 분들 중에 가장 어려워하시는 부분이 어떤 건지 아시겠나요? 뭐 일단 앉아서 시작하는 거. 맞아요. 시작하는 게 제일 어려운데 시작하시고 가장 많이 막히는 게 설치입니다. 그래서 설치. 파이썬 강의 이런 거 중에 제일 그 시청 시간이 제일 높은 게 설치하는 부분이 제일 높아요. 내가 써야 되는 소프트웨어를 네. 일단 까는 거부터. 네, 그게 어려워서 포기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거를 한 방에 클릭 한 방에 원하는 프로젝트를 다 똑같은 환경에서 개발할 수 있게 다 열어줘가지고 코딩 배우시는 분들이 그냥 딸깍 한 번 하면은 세팅이 다 된 상태로 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AI도 도와주기 때문에 되게 코딩을 공부할 때 되게 좋은 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재용님은 어떠십니까? 네, 저는 이번에 구글 I/O에서 발표한 스티치라는 프로그램에 되게 관심이 많았는데요. 바이브 코딩 툴과 비슷하게 디자인도 어느 정도 AI가 이렇게 작업을 해주는 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약간 LLM과 같이 이렇게 대화형 형태로 디자인을 저희가 원하는 대로 요청하면 만들어주는 그런 AI 툴입니다. UX, UI. 네, 맞습니다. 또 저희가 원하는 형태의 디자인을 이렇게 AI가 뽑아줍니다. 예쁘게, 마음에 들게. 맞습니다. 저는 이제 아무래도 개발자다 보니까 그쵸. 디자인 감각이 아무래도 좀 떨어지거든요. 그러십니까? 네, 그 맞습니다. 개발자분들 뭐 좀 무시하시는 겁니까? 네, 제 되게 개인적인 거고요. 개인적으로. 네, 개인적으로. 겸손하게. 네, 개인적으로 되게 디자인 감각이 이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주로 오픈 소스 프로젝트를 되게 많이 만드는데요. 이제 UI 관련해서 오픈 소스 프로젝트를 만들게 되면은 이제 그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나서 데모 프로젝트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제 그게 UI 관련해서도 제가 어느 정도 샘플 프로젝트를 제공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때 이제 디자인 아이디어를 생각하는 게 조금 어려워서 거기에서 이제 아이디어를 얻으면 좋겠다 해서 스티치를 선택했습니다. 너무 좋네요. 저 같은 경우는 안드로이드 XR이 정말 인상 깊었는데요. 안경 쓰고 이렇게 보는 거 많이 예. 보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이 키울 때 두 손이 이렇게 묶여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아하. 지금도 이제 그거 구글 홈 가지고 음악 틀어줘 그런 거를 네네네. 애기를 보면서 할 수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안경까지 있으면은 좀 더 다양한 활동들을 애를 보면서 할 수 있다는 아이를 양손에 안고 네. 게임을 한다. 눈으로 이렇게 이제 게임할 수도 있는 아이들은 거죠. 아빠가 나를 봐주는 줄 알지만 그렇죠. 사실은 아빠의 사실은 마음은 다르죠. 온라인에 가 있고 굉장히 훌륭한 기능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아니 세 분이 너무 기가 막히게 딱딱 정말 필요한 것들 말씀해 주셨는데 이거 외에도 사실 뭐 너무너무 훌륭한 게 많았고 정말 어렵게 좀 꼽아보죠. 원픽이니까 다양한 것들도 다른 것들도 관심 있는 것들 찾아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러면 한번 현장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네요 오늘. 일단 우리가 아이오에 있는 기능들, 여러 기술들, 소프트웨어들의 원픽을 좀 알아봤는데요. 이번 아이오를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우리 코딩님. 일단은 저 구글이 이런 표현 괜찮을지 모르겠는데 씹어 먹었다. 네. 구글 쪽은 좋아할 표현이에요. 다 원래 찢었다. 네, 찢었다. 이게 찢었다. 좀 낫게 다시 갈게요. 예. 표현이 그게 낫겠네요. 네. 찢었다. 네, 구글이 찢었다라고 좀 요약을 해볼 수 있겠는데 AI 쪽으로 뭐 타사들도 되게 잘 나오는 그런 AI들이 많았는데 구글이 압도적으로 이제 AI의 강점을 굉장히 많이 보여준 그런 행사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원류다. 네, 이걸 약간 보여준 느낌이었죠. 맞아요. 예전에 우리 알파고와 이세돌 구단의 대국처럼 그 직전까지는 에이 뭐 이렇게 하겠지 이런 느낌이었는데 뭐야 이게 그런 느낌 좀 있었죠 이거. 맞아요. 이번에 네. 뭐 성능도 성능이고 맞아요. 되게 다양한 영역에 AI들이 쏙쏙 잘 들어가 그쵸, 있어서 그쵸. 너무 놀라웠습니다. 특히나 또 우리 순다 피차이와의 인터뷰가 네. 화제가 됐습니다. 좀 네. 영광인 순간이었는데 그 아시아 최초라고 합니다. 그렇죠. 피차이. 아니 왜냐면 이게 네. 직접 이렇게 대면하는 것도 쉽지 않은 분인데 인터뷰를 직접 하신 거는 정말 대단한 일이고. 너무 영광이었습니다. 네. 네, 순다 피차이가 되게 한국도 되게 좋아하시고 조코딩 채널 좀 찾아보셨는지 오. 되게 그 성공 막 축하한다 하고 그 구독자분들 되게 열정적이라고 많이 들었다라고 하면서 말씀도 잘해주시고 인스타에 이제 순다 피차이가 직접 또 사진 올려주셨습니다. 맞아요. 저 그거 봤어요. 보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그거 보고 와 뒷모습이 맞아요. 그죠. 네, 아쉽게 뒷모습이긴 한데 왜냐면은 그래도, 이 조코딩이 앞모습이 나오려면은 순다 피차이가 뒷모습이 나와요. 맞아요.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그런 그러니까요. 거여서. 와, 근데 이건 진짜 영광이죠. 너무 영광이었습니다. 네, 네. 야, 정말 대단한 일이었고요. 우리 주영님은 어떠셨습니까?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AI for everyone, everywhere라는 그 한마디로 정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길게 이제 AI의 발전을 예전부터 쭉 지켜봤던 한 사람으로서 수십 년간 진행해왔던 연구들이 이제 현실로 다가오고 있구나라는 걸 느꼈던 발표였던 것 같습니다. 작년과 비교해봐도 예. 제미나이 성능 자체가 굉장히 발전한 걸 알 수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비오 같은 경우도 비디오 생성 툴인데 예, 작년에는 그냥 비디오만 생성했다면 올해는 이제 소리까지 들어가는. They left behind a ball today. It bounced higher than I can jump. What manner of magic is that? 비오는 정말 기절할 뻔했어요. 진짜 깜짝 놀랐죠. 그래서 AI 자체가 이렇게 여러 분야에 범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기술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나 활용할 수 있고 어디에나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뭐 구글이 뭐 AI for everyone, 뭐 everywhere 이런 슬로건을 계속 주장을 했는데 좋은 말이구나 이랬었는데 야 이거 진짜 현실 되겠는데 이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았죠. 네, 그렇죠. 이번 iO에서 AI 위상이 워낙 커지다 보니까 혹시 구글이 바라보는 안드로이드 미래 전략에 변화가 있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 개발자분들의 궁금증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재용님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겠습니다. 네, 이제 아무래도 구글 I.O.에서 AI 관련 주제를 많이 다루다 보니까 안드로이드 개발자분들께서도 안드로이드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개발자에서의 측면은 아무래도 이제 AI를 직접적으로 많이 개발에 활용을 해서 실제로 디버깅에 도움을 받는다든지 혹은 뭐 유닛 테스트를 조금 자동화해서 본인의 코드 퀄리티를 조금 더 검증받는다든지 혹은 뭐 코드 리뷰를 AI를 통해서 본인이 놓친 사소한 실수들을 잡는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또 개발에 많이 활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안드로이드 개발자분들의 많은 분들이 또 공감하실 만한 내용이 있는데요. 이제 뭐 안드로이드의 뭐 유저 퍼미션이라든지 혹은 안드로이드의 뭐 노티피케이션이라는 기능들은 실제로 안드로이드의 OS나 SDK 버전에 따라서 완전히 코드가 구현이 조금씩 다릅니다. 여러 가지의 이제 모델을 기반해서 안드로이드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들을 하나씩 개발자 문서를 찾아보고 또 일일이 이렇게 상세하게 살펴봐야 하는데요. 사실 또 그렇게 조금 또 귀찮거든요. 막상 그렇죠. 또 코딩을 하다가 또 문서 페이지로 넘어가고 왔다 갔다
왔다 하면서 집중력이 흐트러져요. 맞습니다. 그 예. 컨텍스트 스위칭 하는데 비용도 좀 들고 맞아요. 그런 것들을 AI를 통해서 한 번에 그냥 다 정리를 해주더라고요. 오. 버전 몇에서는 유저 퍼미션을 이렇게 해야 되고 노티피케이션 구현을 이렇게 해야 되고 한 번에 알려줘서 구현 자체에 좀 들어가는 리소스를 많이 줄일 수가 있다. 이런 게 편한 것 같습니다. 또 뭐 인상적인 게 없었습니까? 구글에서 바라보고 있는 안드로이드의 그런 미래 관점에 대해서 또 제가 개인적으로 또 생각하고 있는 것은 예, 예. 이번에 안드로이드 XR이 또 공개되지 않았습니까? 아, 기가 막히죠. 네, 정말 예. 깜짝 놀랐습니다. 맞아요, 특히. 맞아요. 근데 또 XR이 어떻게 보면 또 안드로이드의 또 확장된 오퍼레이팅 시스템이기 때문에 아마 또 안드로이드 개발자분들의 미래가 이러한 웨어러블 형태로 또 진화하게 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뭐 안드로이드 XR에 대해서는 이제 곧 할 에피소드 2에서 좀 깊이 있게 다룰 예정이고요. 또 안드로이드 앱 개발자 입장에서 AI로부터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 이것에 대한 이야기는 에피소드 3에서 저희가 한번 훌륭한 분들과 심층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기대를 부탁드립니다. 네. 이렇게 훌륭한 개발자분들 모셨으니까 본격적으로 AI 시대를 우리 개발자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적응해 나갈 것인가 이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개발업계는 AI 영향을 가장 빠르게 겪고 있는 분야입니다. 그냥 바로 그냥 직면에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뭐 바로 써야 되는 툴 자체가 계속 바뀌는 거고 이런 상황인데 여러분들 주변에도 다양한 개발자분들이 많이 계시죠. 이 급격한 변화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저부터 말씀드리면 네. 네, 좀 유튜브 채널을 하다 보니까 반응이 이제 즉각 댓글로 다 달리게 되는데요. AI 소식들을 공개할 때마다 굉장히 반응이 갈립니다. 아, 이거 이제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게 한순간에 AI가 해버리는구나 하고 되게 좌절하고 좀 그러시는 분도 있는 반면에 이게 되게 기회다라고 보시는 분도 계십니다. 왜냐면 AI가 내 귀찮은 일들을 대신 해줘서 내가 결국에 만들게 될 어떤 제품에 좀 더 집중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되게 양쪽으로 좀 반응이 갈리는 것 같습니다. 긍정적으로 또 보시는 분들은 그럼 좀 긍정적인 쪽이신가 봐요. 아, 예, 저는 너무 좋아합니다. 우리가 못하는 영역을 지금 이 다양한 AI 툴들을 통해서 더 많이 할 수 있을 것이다. 아, 좋습니다. 주영님 어떠세요? 네, 저 같은 경우도 똑같이 긍정적인 입장인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샘플 코드 같은 걸 작성하다 보면은 프로토타이핑을 해야 될 때가 많아요. 아이디어를 만들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이제 리서치인데 네. 제미나이에 있는 딥 리서치를 사용하면은 그런 것들을 자기가 직접 다 웹에서 검색을 해서 리포트를 만들 필요도 없이 AI가 바로 리포트를 만들어주니까 그쵸. 그 단계가 되게 빨라졌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탐색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코딩을 할 때도 그 구글 제미나이 있는 캔버스를 사용하면은 프로토타이핑 했던 그 아이디어를 문서를 넘겨주면 거기에서 웹으로 적당히 그럴싸한 이제 페이지를 만들어주는 그런 단계를 생각을 해보면은 효율적으로 사람이 일을 할 수 있게 되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쩐지 귀찮은 일이 많이 줄었다. 네, 그렇죠. 저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근데 네. 개발할 때 되게 또 귀찮은 업무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제 네트워크에서 응답이 날아왔는데 요거를 뭐 또 개발화 코드로 이렇게 클래스로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이 또 되게 또 귀찮은데 이런 귀찮은 작업들을 다 이렇게 AI한테 시키고 그동안에 저는 다른 비즈니스 모델이라든지 제가 집중했을 때 더 효율이 나오는 쪽으로 이렇게 집중을 해서 업무 효율 자체를 전반적으로 늘리고 있는 것 같다는 또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번 iOS처럼 AI 개발 도구들이 정말 많이 눈 깜빡할 새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빠르게 등장하는 AI 개발 도구들 실제로 개발자들의 일하는 모습을 좀 바꾸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엄청나게 바꾸고 있습니다. 아, 지금 AI가 생산성을 엄청 올려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 안 쓸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원래 예전에 개발자들은 툴을 다 쓰긴 했습니다. 예전에도 구글링 뭐가 네. 막히는 게 있으면 구글에 검색하고 스택 오버플로우라고 해서 네이버 지식인처럼 막 질문 답변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막히는 코드 질문하고 혹은 다른 사람이 질문했던 거 답변을 가져와서 쓰고 하는 게 일상이었는데 거기에 답변 없으면 네. 질문하고 기다려야 돼요. 아, 맞아요. 왜냐면 누군가 도와줘야 되는데 도와줄 사람이 없거든. 맞아요. 예. 근데 이제 그게 또 완전히 패러다임이 바뀌어가지고 이제 그것조차 안 해도 되고 이제 AI한테 물어보면 웬만한 답은 다 나오기 때문에 AI랑 같이 개발하는 게 디폴트가 된 것 같습니다. 저도 되게 비슷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개발 쪽에 있어서는 한 가지 기능을 구현하는데 정말 많은 방법을 통해서 구현할 수가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모바일 앱에서 뭐 100개, 1000개의 데이터를 한 번에 보여줘야 된다라고 했을 때 사실 화면에 보이는 것은 10개 정도잖아요. 그렇죠. 근데 1000개를 한 번에 네트워크에서 받아와서 보여준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비효율적이죠. 그렇죠. 그래서 1000개를 한 번에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이제 10개 보여주고 또 아래로 내려갈 때 또 10개 받아오고
이런 시스템을 이제 페이지네이션 혹은 뭐 무한 스크롤이라고 부르는데요. 음. 이제 이런 것들도 구현하는데 방법이 뭐 5가지, 뭐 6가지, 7가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다 경험 기반이었어서 본인이 이제 이 회사에서는 이렇게 구현해보고 다른 회사에서는 또 스펙이 달라지니까 이렇게 구현해보고 이렇게 하나씩 학습해야 했다면은 이제는 AI한테 어떻게 구현해야 하는지 그 구현 방법에 대해서 물어보고 그럼 접근법을 이렇게 제시를 해주겠죠. 그러면은 그 접근법을 직접 다 이렇게 시도를 해보면서 본인도 학습하고 개발 쪽에도 또 효율적으로 업무를 향상시키고 이런 형태로 바뀌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은 예전에는 결과물은 똑같은데 각자 자기 스타일로 그 결과물로 가는 건데 그럼 어떤 분 거는 굉장히 효율적인데 어떤 분 거는 왜 이렇게 버벅거려? 굳이 이렇게 해야 됐었나? 이것을 AI가 어쨌건 굉장히 여러 시도를 해볼 수도 있게 해주고 그 결과를 비교할 수도 있게 해주고 이거를 AI가 도와주면은 일단 이 단순 작업이 굉장히 생산성이 좋아지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럼 비용도 좀 적게 들겠네요. 뭐 그래도 어. 실제로 비용은 또 실제 구현해보고 또 프로젝트의 상황에 맞게 써야 효율적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프롬프트한테 이제 잘 명령을 내려서 그 상황을 컨텍스트를 다 주면은 또 가장 최적의 답변을 이렇게 주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단순히 구현 기능만 놓고 봤을 때는 또 직접 한번 사용해보면서 학습도 하는 형태가 가장 이상적인 것 같습니다. 시장에 또 확실히 다양한 AI 개발 툴들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구글이 이런 부분은 확실히 잘하는 것 같다. 요건 좀 압도적이다. 이런 건 구글에게 기대를 걸어봐도 되겠다.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구글의 가장 강점을 말씀드리면 구글의 모델은 가성비가 엄청나게 좋습니다. 우리나라 과학자들처럼. 예, 맞습니다. 예. 굉장히 가성비가 좋은데 일단 모델의 제품군 자체가 일단 다양하고요. 프로라는 굉장히 무겁고 어려운 일을 처리할 수 있는 모델부터 플래시 라이트라고 하는 굉장히 가볍고 빠른 처리를 할 수 있는 모델까지 있는데 이거는 굉장히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어서 하고자 하는 목적에 맞게 다양한 모델들을 가성비 있게 쓸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일단 기본적으로 멀티모달이라서 멀티모달이라고 하면 그냥 텍스트뿐만 아니라 뭐 영상, 소리 이런 거를 한 번에 다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이고요. 거기다가 또 구글의 특장점이 컨텍스트 랭스라고 해서 한 번에 이해할 수 있는 그 정보량 이 굉장히 큽니다. 2밀리언 컨텍스트 랭스가 이제 구글에서 좀 가장 많이 담당하는 그런 컨텍스트 길인데 이게 놀랍게도 2시간 분량의 영상을 한 번에 담아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와, 영화 한 편을 통째로. 그래서 뭐 주인공이 뭐 어떤 카페에 갔던 장면이 몇 분 몇 초야 이런 것도 그냥 영상 넣고 물어보면 바로 알려줍니다. 그래서 그걸 한 번에 모든 영상에 다 이해하고 바로 답변을 줄 수 있는 겁니다. 심지어 오디오는 22시간까지 담을 수 있어서 그럼 이 오디오 콘텐츠 저희 오디오만 나간다고 했을 때는 맞습니다. 다음 날까지 혼자 얘기해도 하루 종일 하루 종일 방송해도 그걸 한 방에 다 이해하고 거기에 대한 질문 답변까지도 할 수 있는 엄청난 컨텍스트 길이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대단하네. 오디오 콘텐츠 22시간이면 뭐 그 정도 콘텐츠는 거의 존재하지 않을 정도로 맞습니다. 웬만큼 길지 않는 이상 와 대단합니다. 이런 것들 정말 또 획기적인 또 발전인데 재용님은 어떠세요? 네, 저는 이제 또 유튜버시잖아요. 네네. 또 구글러시고 그래서 저만 알 수 있는 소신만 원 구글이 잘 못하고 있는 거. 이거 지금 방송이 여기서 이제 클로징으로 합니다. 구글이 잘 못하고 있는 거에 네. 대해서 좀 아쉽게 느끼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구글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산업 전반적으로 굉장히 폭넓게 이렇게 또 시도를 하고 있고 그렇죠. 또 제미나이 프로 이번에 2.5 성능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중적으로는 하사한 모델이 아무래도 조금 더 많이 알려져 있고 되게 성능이 좋다라는 이제 그런 인식이 좀 있어서 그리고 구글 AI 스튜디오를 모르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굉장히 전 좀 충격이었습니다, 최근에. 근데 아마 제가 지금까지 느꼈던 것으로는 구글의 기조 자체가 이제 생태계를 폭넓게 구축해서 사용자들이 자연스럽게 스며돌도록 하는 그런 형태였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자연스럽게 조금 폭넓게 시도하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죠, 주영님? 네, 그렇습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이거는 좀 기대해 볼 만하다. 네. 어떤 게 있습니까? AI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까지 전체를 다 아우르고 있는 기업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생각이 드는데요. 예를 들면은 이제 하드웨어 밑단 제일 하드웨어부터 생각해 보면 GPU를 가지고 있는 회사들은 많은데 전용 칩
TPU를 가지고 개발하고 있는 회사들은 그렇게 많지 않죠. 아, 좀 분리가 돼 있죠, 많이. 네. 예. 구글은 그거를 하드웨어도 가지고 있는 회사고 어허. 거기에 이제 서비스를 하고 있는 제미나이 이외에도 오픈 모델로 공개하고 있는 젠마 같은 것도 이제 계속 연구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회사고요. 그다음에 이제 온 디바이스에서 돌아갈 수 있도록 그 여러 가지 이제 프레임워크도 같이 아울러서 미디어 파이프라든지 라이트 RT라든지 그리고 온 디바이스 돌아가는 잭스라든지 그런 프레임워크까지 다 오픈 소스로 제공해서 개발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는 기업은 구글뿐인 것 같다라는 온 생각이. 디바이스는 사실 앞으로 굉장히 중요해질 분야죠. 네, 그렇습니다. 예, 보안 문제도 해결이 되고 네. 사실 넓게 보면 기후 위기에까지 도움을 줄 수 있는 네. 왜냐하면 데이터 센터가 쓰는 리소스를 줄일 수 있으니까. 네. 그리고 또 최근에 구글 AI 엣지 팀에서 갤러리라는 이제 안드로이드 OS에서 돌아갈 수 있는 온 디바이스 또 솔루션을 오픈 소스로 또 공개했습니다. 아. 굉장히 또 감명이 깊었는데요. 또 iOS까지도 이제 작업을 하고 계시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어. 굉장히 또 안드로이드 개발자로서 또 굉장히 또 흥미롭게 또 봤고 또 오픈 소스 생태계에 대해서 구글이 이렇게 또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있다는 사실에 또 저는 항상 기쁩니다. 근데 아까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거의 찬양 일색이에요. 너무 찬양하는 자기 자신에 대한 좀 아쉬움입니까? 좀 그렇습니다. 근데 개발자분들한테 워낙에 인지도 있고 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신뢰를 갖고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 찬양한다면 야 이거는 정말 일리 있는 얘기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죠? 정말 또 계속 얘기가 나오는데 구글의 장점 중에 하나 생태계를 만드는 것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기업이다. 이런 이야기가 계속 있었습니다. 저 역시도 이제 이런 어떤 개방성 또 이제 커뮤니티 지원이 구글의 큰 장점이 아닐까 생각을 하거든요. 세 분께서도 개발자 커뮤니티 활동에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AI 시대 개발자 커뮤니티의 역할 어쩌면 이전과는 좀 많이 달라질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코딩을 배운 게 저희가 비전공자입니다. 그러니까 컴퓨터 공학을 전공을 안 했는데 독학으로 예, 독학보다 이제 커뮤니티에서 좀 배운 게 큽니다. 남의 거 이렇게 약간 쓸어 담는 느낌으로. 네, 그래서 같이 뭐 이제 같이 공부한 것들을 서로 쓸어 담으면서 아하, 그렇군요. 같이 공부하는 게 되게 큰 힘이 됐는데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 멋쟁이 사자처럼이라는 그 코딩 교육 동아리에서 같이 커뮤니티끼리 뭉쳐서 서로 공부하고 배운 지식 공유하고 하면서 굉장히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독서 모임 하듯이 이렇게. 네, 맞습니다. 예. 네, 그래서 뭔가 AI 시대도 제가 이렇게 성장해 온 것처럼 아마 AI를 잘 모르시는 분도 다 같이 이제 커뮤니티를 형성해서 공부를 하면 서로 으쌰으쌰하면서 성장해 갈 수 있는 게 있잖아요. 또 AI 소식이 엄청 빠르게 쏟아지기 때문에 이거를 서로 아는 지식들을 공유를 하면서 이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나가면 좀 빠르게 공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커뮤니티. 그렇죠. 어떻게 보면 또 이 공부 과정이 더 수월해진 거예요. 예전에는 이제 내가 모르는 코드 전체를 막 올려갖고 코딩 방법에 대한 거를 막 물어보는 커뮤니티였다면 지금은 이제 어떻게 AI한테 부탁을 해야지 더 효율적으로 나오는지에 대한 노하우를 주고받으니까 커뮤니티가 사라질 수는 없죠. 우리가 노하우를 주고받아야 되니까. 맞습니다. 근데 약간 이제 뭘 물어보고 뭘 답하느냐가 좀 많이 바뀔 수 있다. 그리고 그 구글 자체가 이제 그런 개발자 커뮤니티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회사다 보니까 그 구글 디벨로퍼 프로그램이라든지 구글 디벨로퍼 그룹 같은 데서 커뮤니티 활동을 통해서 새로운 구글의 AI 스튜디오의 뭐 기술이라든지 그런 것들 배우는 그런 장으로 활용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개발자 생태계에서 커뮤니티가 정말 흥미로운 이유가 오픈소스 때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정말 남남인 사람들이 오픈된 가상 공간에서 하나의 프로덕트나 모델을 직접 참여해가지고 발전시키는 형태. 야, 이거는 정말 다른 업계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독특한 어떤 모습이거든요. AI 분야에서 오픈소스와 개발자 생태계 역할이 그래서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다른 회차에서는 재미난 이야기를 많이 나눠봤으니까 오늘은 구글의 오픈소스 AI 모델인 젠마 시리즈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여기 계신 주영님께서 젠마의 성장에 지대한 역할을 하고 계신 분이라고 들었습니다. 네. 구글의 이러한 오픈소스 AI 전략이 전체 AI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궁극적으로 무엇을 목표로 하는지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은데 이미 티셔츠부터 젠마입니다. 네. 예, 요거 좀 티셔츠 디자인부터 설명 좀 해주실까요? 네, 제미나이 로고는 많이 알고 계시게 별 모양 이 로고가 그쵸, 있는데요. 거기에 젠마는 이제 개발자들이 보통 블루프린트 밑단에서 설계부터 시작한다는 의미에서 이런 스케치 같은 느낌의 로고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로고부터도 약간 그 기반. 네, 개발자를 염두에 둔 로고도 약간
개발자 느낌. 네, 그렇습니다. 제미나이는 이제 완성된 로고. 네, 그렇습니다. 아, 좋습니다. 네, 그러면은 뭐 어떤 전략, 어떤 목표가 있습니까? 제미나이와 동일한 이제 연구 기술을 기반으로 잼마라는 오픈 모델을 개방을 했는데요. 이러한 최첨단 AI 모델을 이렇게 개방을 함으로써 다른 개발자 커뮤니티들이 이걸 가져가다가 확장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발전을 시킬 수도 있고, AI 모델 자체가 이렇게 동작하는 게 어떤 식으로 동작하는지 내부에 있는 것들을 다 투명하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책임감 있는 AI를 개발하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오픈 소스라는 게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이것을 하는 목적이 혹시 뭘까요? 당장 구글이 이렇게 이득을 보는 것은 없습니다. 근데 예전 이제 텐서플로우 써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구글이 딥마인드에서 개발한 그 머신러닝 프로젝트 자체가 이렇게 커뮤니티들한테 오픈하고 커뮤니티들은 그걸 활용해서 다른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개방한 모델 기반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야, 그러고 보니까 텐서플로우 저도 썼거든요. 음. 저도 이제 연구할 때 제가 썼던 예전에 이제 작업하던 논문이 이 딥러닝을 이용한 위성의 초기 궤도 결정하는 연구였는데 이때 이제 제가 이때부터 한번 딥러닝을 써봐야겠다. 그때 썼던 툴이 텐서플로우인데 그때도 사실상 별다른 어떤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썼거든요. 와,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어쩌면 지금 생태계를 만들겠다라는 그 목적이 굉장히 오래전부터 이 구글의 목표였다. 라는 느낌 좀 있습니다. 그죠? 네, 저도 주영님께 궁금한 게 한 가지 있는데요. 저도 이제 오픈소스를 되게 좋아해서 한 7, 8년 정도 꾸준히 해왔고 지금 이제 한 80개 정도의 오픈소스 프로젝트를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개발해서 공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픈소스로 공개한다는 것은 영업 비밀을 공개하는 것인데 그쵸, 그쵸. 근데 이제 구글은 옛날부터 뭐 안드로이드 오픈소스 프로젝트 AOSP부터 해서 텐서플로우 그리고 뭐 이번에 제마까지 이렇게 오픈소스로 공개를 해서 생태계를 더 이롭게 하고 있는데요. 구글에서는 오픈소스를 평소에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전 좀 궁금했습니다. 구글 자체도 원래는 오픈소스를 되게 좋아하고요. 그리고 내부에 있는 툴들도 이제 오픈소스를 가져다가 수정해서 이렇게 만든 툴들도 많고 이렇게 내부에서 열심히 만들었던 거를 또 다시 커뮤니티에 환원해서 이제 오픈하기도 하고 그런 게 기업 문화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윤 추구도 뭐 기업의 당연한 그런 것도 있겠지만 구글의 제일 목표는 이제 세상에 있는 모든 정보를 정리하고 그거를 다른 사람들한테 사용하기 쉽게 배포하는 게 기업의 제일 목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게다가 이번에 구글 I.O. 때 잼마 3N이라고 3N. 네, 3N 공개했는데 그게 진짜 놀라운 게 2GB 램만 있으면 돌아갑니다. AI 모델이. 와. 심지어 멀티모달이 돌아갑니다. 너무- 오디오하고 이미지하고 텍스트를 입력을 할 수 있는 그런 모델. 와, 그럼 최적화가 정말 잘 돼 있나 보네. 진짜 엄청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와. 데모 영상에서 영상으로 막 실시간으로 그 화면을 보여주면서 잼마 3N한테 물어보는데 굉장히 되게 빠른 응답이 날아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너무 놀라운 기술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현재 개발자분들이 겪고 계신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이제는 AI로 인해서 바뀌게 될 개발자분들의 미래, 이걸 또 나눠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 개발자라는 직업군이 어떤 방향으로 변하게 될까? 개발자의 정의 혹은 개발자가 하는 역할이 드라마틱하게 변하게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뭐 지금이랑 좀 비슷해 갈 것 같은지 재훈님 어떻게 보세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사실 이제 개발자의 미래라고 했을 때 아무래도 또 주니어분 개발자분들께서 조금 또 우려를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사실 주니어분들뿐만 아니라 저도 이제 커뮤니티에서 이제 다양한 개발자분들이랑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은 시니어 개발자분들도 똑같이 이렇게 혹시 나의 이제 미래 커리어가 좀 위협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또 고민을 하시는데요. 사실 저는 또 사례를 하나 들어보고 싶어요. 1800년대 후반에 이제 내연기 관차가 처음 이렇게 나왔을 때, 그때 발명됐을 때, 사실 그때 마차를 몰던 마부들의 반발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맞아요. 그러나 이제 결국 사람들이 이제 내연기 관차를 받아들이기 시작했고, 마차들이 운전 기술을 연습해서 택시 기사, 버스 기사, 혹은 이제 또 자동차 정비공, 뭐 여러 가지 직업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저도 이제 AI가 이렇게 들어옴으로써 또 다양한 직업들이 생겨나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네. 그 당시에는 도로를 어떻게 그런 이상한 게 다녀? 도로는 당연히 말이 다녀야죠. 어디 말도 없이 그런 걸 보면은 야, 세상은 바뀌었지만 새로운 직업들을 굉장히 또 우리가 많이 만나볼 수 있겠다. 구글에서는 뭐 이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AI 기술 발전과 함께 이제 새로운 직업군이 생겨날 거로 보고 있고요. 기존의 개발자들은 단순히 코딩만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은 AI 기술을 융합을 해서 다른 AI 기술을 어떻게 이 산업에 실제로 적용할지 그런 것들을 탐색하는 직업군이 새로 생길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미나이 로보틱스라고 있는데요. 기존에 이제 머신러닝 모델
모델의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학습했던 데이터에 기반으로 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돌발적인 상황에 대해서 대처를 못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제미나이 같이 일반화된 모델을 접목을 함으로써 모델들이 돌발적인 상황이라든지 환경이 변화를 해도 동일한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이 로보틱스의 효과를 더 볼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야, 그러면은 이제는 어떻게 보면은 개발자의 역할이 이 소프트웨어에 국한된 게 아니라 하드웨어까지 확장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이제 소위 이제 피지컬 AI라고 하잖아요. 네, 그렇죠. AI가 이제 실제 물리적인 어떤 행동을 하게까지 만드는. 네. 이것도 개발자의 역할이 될 수 있겠다. 네, 하드웨어에 대한 이해도를 갖는 개발자가 굉장히 필요해지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그거를 실제 비즈니스에 적용한 게 이제 웨이모 사례가 되겠는데요. 웨이모는 이제 운전자가 없어도 자동으로 목적지까지 사람을 데려다주는 그런 모델이 되겠는데요. 거기에 이제 기본적으로 그 라이다라는 센서를 사용해서 물체를 피하는데 이게 이제 돌발적인 상황 중에 사람이 인식했을 때 정말 이상한 상황, 차가 이제 거꾸로 뒤집혀 있다든지 그런 사고가 발생한 상황은 제미나이가 그거를 인식을 해서 이거는 속도를 줄여야겠다 해서 좀 더 안전한 그런 드라이빙을 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이 되겠네요. 와, 지금 되게 너무 중요한 얘기 해주셨는데 어떻게 보면은 개발자가 이제는 더 이상 코딩만이 아니다. 하드웨어도 이해를 해야 되고 칩에 대한 것도 이해를 해야 되고 이게 물리적인 여러 가지 상황이나 뭐 정말 나아가서는 훨씬 더 복잡한 로보틱스까지 이해를 해야 되는 상황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와, 그럼 이게 개발자가 할 일이 너무 많아진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예전에 시간을 썼던 반복 단순 일들을 개발자가 이제는 안 해도 되니까 네. 어쩌면 더 확장해서 그 시간을 다른 곳에 좀 써가지고 본인의 커리어를 좀 쌓으면은 또 그 길이 또 개발자의 길이 될 수도 있는. 맞습니다. 그러면 또 사물 인터넷 쪽으로도 길이 열릴 수 있을까요? 그런 쪽으로 이제 새로운 어떤 시도를 해서 사물 인터넷 쪽으로 산업이 좀 더 확장된다거나 혹은 IoT 쪽 개발자들이 더 많이 나온다거나 그런 미래가 혹시 예측해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제미나이를 활용을 해서 인터넷에 연결이 되면은 제미나이 파워를 풀로 쓸 수가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정말 그 인터넷에서 접속할 수 없는 그런 로보틱스 환경, 공장 환경 같은 경우는 젬마라는 모델을 활용해서 온 디바이스에서 돌아가는 모델을 활용해 충분히 개발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되겠습니다. 나중에 그러면 저는 집에 IoT 디바이스를 다 설정해서 불 같은 것도 전등 같은 것도 다 AI한테 끄고 키고 약간 아이언맨에 나오는 자비스 같이 뭐 홀로그램 시스템 만들어서 그렇게 해보는 게 제 꿈입니다. 오, 심지어 이거는 시키지 않고 잠든 것 같다 싶으면 알아서 꺼주는 겁니다. 그럼요. 네. 오. 기분 좀 안 좋은 것 같다 싶으면은 좋은 음악 틀어주고 약간 이런. 네. 야, 그럼 그런 영역까지 할 수 있는 개발자의 직업이 폭이 확 늘어날 수가 있겠네요. 그러니까요. 네. 와, 개발자분들이 정말 공부할 거 많지만 좀 공부의 방향이 많이 바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말씀이었습니다. 네. AI 기술 발전을 통해서 이제 다른 새로운 기술도 많이 생겨날 것 같고 기존에 있던 직군들도 AI를 활용함으로써 더 발전된 그런 코딩 이외의 범주의 일들을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직군들이 많이 생겨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확실히 이제 AI가 워낙 생산성이 좋다 보니까 이게 또 발전 속도도 너무 빠르잖아요. 그쵸. 그래서 계속 좋아지고 있고. 그래서 이 방향대로 가면 당연히 이제 코딩의 많은 부분들은 다 이제 AI가 해줄 거고. 그래서 이제 역할 변화가 되게 클 것 같은 게 사실 개발자가 원래 좀 전통적인 개념으로 보면 그냥 어떤 필요한 기능을 구현해준다. 그러니까 코드로 그냥 만들어준다의 개념이었다면 이게 확장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그런 기능적인 구현만 하는 개발자는 사실 AI가 훨씬 잘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걸 왜 하는지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하고 이거 좀 더 넓은 관점에서 그냥 이 기능 구현뿐만 아니라 이 앱을 내가 왜 만들고 있지라는 걸 좀 생각을 하면서 그 외의 영역들을 다 쫓아갈 수 있어야 이제 개발자의 역할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개발자의 역할이 굉장히 넓어질 것 같습니다. 짧게 말해서 뭐 앞으로는 요 단어가 제일 중요해질 것 같다. 딱 핵심 가치 하나가 딱 있다면. 정리를 하자면 그냥 개발을 넘어서 이제 가치를 만드는 사람이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코딩보다는 가치다. 네. 그럼 이제 조코딩님도 그냥 조가치로 이제 조가치. 와. 야, 그럼 지금 이 세 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확실히 이제 개발자의 역할이나 범위가 굉장히 많이 넓어질 것이다. 그럼 기존에 이제 코딩하는 사람, 요걸 넘어서서 활동할 수 있는 분야가 더 많아질 것 같기도 하고요. 굉장히 또 다양한 고민이 드는데 그렇다면 AI 시대 개발자가 가장 중요하게 키워야 할 핵심 역량 이게 뭘까요? 왜냐면은 과거에는 이제 정말 코딩을 잘하는 사람이 핵심 역량을 갖고 있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는 좀 달라질 것 같다. 단순히 AI 도구를 잘 쓰는 것을 넘어서 이런 개발자가 되면은 아마도 대체 불가능한 경쟁력을 갖게 될 것이다.
이런 게 혹시 있을까요? 저는 조금 단순히 개발 본인이 하고 있는 분야 하나만 음.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융합형 인재가 되는 것이 어떨까. 그러면 조금 더 경쟁력을 갖출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 예를 들어서 안드로이드 개발자였다면은 이제 AI를 이제 온 디바이스에서 러닝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개발을 한다든지, 혹은 뭐 이제 리얼타임 커뮤니케이션을 개발하게 되면은 WebRTC 같은 것을 결합을 한다든지. 근데 사실 안드로이드 개발만 잘하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많고, 또 WebRTC만 또 잘하시는 분들도 적긴 하지만 또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근데 그 교집합을 함께 잘하는 사람은 굉장히 시장에서 인력이 귀하거든요. 그래서 AI랑 안드로이드를 결합하거나, 혹은 뭐 그 외의 것들, 혹은 뭐 B2B 사스 회사에서 어떤 솔루션을 개발한다면 SDK 개발까지 해서 이 3중으로 그냥 교집합을 만들면 마켓에서 굉장히 이제 니치한 마켓을 잘 타겟팅을 해서 본인만의 린치핀을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개발 하나만 잘하는 것보다는 여러 기술과 섞어서 융합형 인재가 되고, 또 AI 프롬프트 엔지니어링도 잘하는 것도 굉장히 또 하나의 차별점이 또 될 수 있습니다. 사실 이게 진짜 좀 더 쉬워진 세상인 게 AI가 발달하다 보니까 일단 다른 영역 배우는 것도 되게 쉬워졌거든요. AI가 거의 선생님이 됐으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한 영역을 융합형으로 잘하려면 너무 어렵지 않을까라고 일단 보수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생각보다 이제 다양한 영역을 해보기가 너무 쉬워진 시대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진짜 저도 아예 안 써본 언어나 아예 안 써본 프레임워크를 처음 쓰는데도 이제 AI한테 물어보면서 할 수가 있으니까 굉장히 빨리 공부하게 되고 굉장히 빨리 활용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핵심 역량을 뽑자면 사실 좀 열려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시대의 흐름은 변화하잖아요. 이걸 최대한 빨리 받아들이고 다양한 영역에 적용하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중첩을 많이 시켜가지고 심지어 개발을 넘어서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에 뭐 1인 유니콘도 나올 수 있다 이런 말도 있거든요. 그래서 1인 개발로도 충분히 유니콘 가치를 낼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생산성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제 그냥 혼자서 거의 사업을 한다라는 좀 창업가의 마인드로 개발뿐만 아니라 마케팅, 디자인 이런 것도 AI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다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좋은 말씀 두 분 해주셨는데 찬드라 세카르라는 천문학자가 계속해서 본인의 분야를 바꿔서 연구를 합니다. 네. 그때 그분이 하신 말씀이 나는 모든 분야에 진입할 때마다 초심자이기 때문에 항상 겸손할 수 있다. 계속 새로운 영역을 파면서 내가 이쪽에서는 정말 잘하는 사람이었는데 이쪽에서 보면 내가 개발자로서는 초심자일 수 있어요. 그러면 계속 겸손한 마음으로 계속 새로운 연구를 하고 새로운 연습을 하고 하면 또 굉장히 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저는 이 AI 시대에서 가장 핵심 역량으로 꼽을 거라면 통찰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통찰력. 네, 우도 할개라고 소 잡는 칼로 닭 잡는다라는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네. 네, 그것처럼 AI 자체는 되게 강력한 도구인데 그 도구를 어떻게 써야 될지는 결국은 사람이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를 보고 이 툴을 이런 식으로 써야겠다라고 판단하는 그 통찰력을 가지는 게 가장 핵심 영역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특히나 이제 너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개발자 꿈나무 사회 초년생 친구들 이 친구들이 AI 시대 개발자로서 이 커리어를 계속 추구하게 맞는지 뭐 앞으로 어떻게 성장해야 될지 개발자로서 어떻게 포지셔닝 할지 이런 고민을 정말 많이 할 것 같은데 정말 지금은 정말 좋은 말씀 해주셨지만 아주 현실적인 조언 이러한 오늘 팟캐스트를 듣는 주니어 개발자 분들에게 정말 좀 직접적인 조언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1인 뭐 학생들이 창업을 한다라고 했을 때 예전에는 되게 어려운 일이잖아요. 뭐 맞아요, 자금도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 뭐 뭘 만든다고 해도 뭐 개발자 몇 명 있어야 되고 막 디자이너 막 마케터 다 있어야 꾸렸기 때문에 뭐 투자를 크게 받고 막 진행하거나 해야 됐는데 그렇죠. 사실 요즘엔 AI가 웬만한 것 다 해주잖아요. 그래서 아까 그 아이오 때 나왔던 뭐 스티치 이런 거 디자인도 해주고 뭐 마케팅도 AI가 막 최적화도 해주고 하면서 너무 AI 툴들이 쓸 수 있는 게 많기 때문에 이제 학생분들이 직접 좀 시장에 부딪히면서 공부를 해봐도 좋지 않을까. 물론 이제 개발자를 꿈꾸더라도 이제 그 개발을 중심으로 빨리 제품을 만들어보고 그걸 시장에 내놓고 뭐 마케팅 디자인 이런 것도 AI 툴을 최대한 활용해가지고 직접 부딪혀가면서 배운다면 사실 본질적인 게 이제 어떤 제품을 내놓고 가치를 줘서 돈을 얻어낼 수 있어야 이 자본주의에서 살아갈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거를 결국에 할 수 있는 너무 좋은 환경이 된 게 아닌가. 뭐 1인이건 아니면 소규모 친구들끼리 모여서 팀이 됐건. 그래서 취직이 좀 어렵다면 그런 식으로 먼저 시작해가지고 본인의 역량을 끌어올리면은 사실 이런 사람을 안 좋아할 회사가 없거든요. 그냥 뭐든지 다 잘하고 개발도 잘하면서 직접 시장에서 가치도 주고 돈도 벌어봤다라는 어떤
그 포트폴리오가 있다면 그걸로 성공하면 좋고, 그게 실패하더라도 사실 기업에서 너무 좋은 사람으로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그렇게 한번 좀 부딪혀 보면서 실제로 제품을 내보면서 배우시라고 좀 권장을 드립니다. 그런 시도를 할 수 있는 게 딱 주니어식이고 어떻게 맞습니다. 보면은 잃을 게 없습니다. 아, 맞습니다. 해서 잘 되면 내가 또 이제 기가 막힌 시장을 만들어내는 거고, 혹시 해서 여러 시행착오가 있더라도 그 포트폴리오가 앞으로 본인이 가는 길에 무조건 플러스가 된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를 시도할 수 있는 지금의 환경이다. 네. AI 덕분에. 맞습니다. 타이밍 쪽으로 봤을 예. 때도 예전에 인터넷이 처음 나왔을 때 인터넷 기업들이 잔뜩 생겼잖아요. 스타트업. 네. 그때 타이밍이 되게 좋았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모바일 붐이 왔을 때 앱 개발자들이 잔뜩 생겨났잖아요. 그쵸. 그런 타이밍으로 생각했을 때 지금 AI 개발을 하기에 아주 좋은 시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이 그때다. 아, 맞아요. 또 사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예. 게 그 커서 AI라는 바이브 코딩 툴, 즉 그 AI가 코딩을 도와주는 툴을 만든 분들이 진짜 소규모거든요. 그래서 지금 규모도 제가 알기로 한 5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원래 시작할 때는 되게 작은 규모로 시작을 했는데 네. 지금 기업 가치가 거의 유니콘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1,400억 원 이상 벌어들이는 네, 그런 상황이고, 거의 껴있었어야 되는데. 그래서 굉장히 소수 인원으로도 AI를 잘 활용하기만 하면, 심지어 AI를 개발한 것도 아니거든요. AI를 끌어다가 그냥 붙인 AI 래퍼라고 하는데, 그거를 아이디어로 그러면 네, 맞습니다. 그냥 AI는 뭐 구글 같은 훌륭한 예. 제미나이 같은 모델을 그냥 오. 붙여가지고 그냥 제품만 잘 만들면은 그게 뭐 1년에 막 1,400억씩 와. 버는 그런 기업이 되는 겁니다. 기가 막히네요. 충분히 그런 시대가 예. 됐기 때문에 와, 많이 도전을. 듣고 보니까 굉장히 또 희망적인 또 메시지들이 머릿속에 떠오르고요. 재훈님 어떠세요? 저 코딩님 이야기 듣고 보니까 비즈니스를 했어야 됐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쉽다. 네. 내가 이렇게 말은 하고 있지만 나도 그 길을 갔어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또 네. 주니어분들께서 또 걱정을 하시는 게 이 길을 계속 가도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항상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실 텐데요. 예. 저는 이제 주니어분들께서 오히려 AI를 최대한 많이 활용을 해서 어. 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온사이트 인터뷰라고 해서 실제 뭐 리얼타임으로 이렇게 코딩 인터뷰를 또 보기도 합니다. 오. 그리고 또 이제 그 솔루션도 사실은 또 조금 이렇게 찾아보기 또 어려운 경우도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 것을 AI랑 같이 일종의 버디로 또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옛날에 이제 제가 또 이제 라떼는 이야기가 또 나오는데요. 그때는 이제 이런 게 아예 없었어서 개발자 문서 하나하나 다 번역해서 읽고 공부하고 했었는데요. 요새는 또 이제 AI가 워낙에 이렇게 자료 정리도 잘 해주고 리서치도 잘 해주고 AI를 일종의 어시스턴트라고 생각하고 경쟁자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굉장히 또 재밌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고, 어쩌면은 예전에 개발자분들의 역할의 어떤 창의성이 발현되는 순간, 이게 내가 코딩을 통해 아주 창의적인 코딩을 해내겠다, 굉장히 효율적인 무언가를 만들어내겠다, 이게 중요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 개발자의 창의성이 단순히 좋은 코드를 쓰는 게 아니라 어떻게 무엇을 만들 것인가, 여기까지 확장했다는 걸 보면은 어쩌면 개발자의 시야가 더 넓어지는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지금까지 구글 I/O에서 나온 강력한 개발자 도구를 짚어봤고요. 나아가서 AI라는 강력한 도구를 활용해서 어떻게 하면 이 개발자분들이 잠재력을 더욱 확장해 나갈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한 좀 깊은 대화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어떠셨어요, 우리 코딩님? 네. 일단 이렇게 좋은 자리 나와가지고 그 개발자분들께 이런 메시지 전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영광이었고요. 또 개발자라는 게 되게 좋은 포지션이거든요. 지금 그쵸. AI 시대에서 사실 개발자가 아니면은 이런 IT나 뭐 이런 뭐 최신 출시되는 API나 이런 거를 사용하기조차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데 개발자라는 이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AI를 최대한 다 활용할 수 있는 포지션이니까요. 되게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개발자분들이 이 방송을 보신다면 AI를 최대한 활용해서 진짜 어떤 가치를 만드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네, 재훈님 오늘 어떠셨습니까? 네, 저도 오늘 AI 관련해서 대화 나누면서 정말 많은 인사이트를 또 얻어가고요. 그리고 또 안드로이드 개발자분들께 또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이, 네. 너무 이제 진로에 대해서 혹은 미래 커리어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AI를 어시스턴트로 활용해서 오히려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또 안드로이드도 XR 글래스나 혹은 뭐 헤드셋 같이 더 열려있는 그런 방향이 또 있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또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다양한 커뮤니티와 실제 개발자들에게 이 얘기를 직접 들을 수 있어서 좋았고요. 구글에서 이런 모델들을 만들어가는 입장으로서 앞으로 제 아이들 그리고 다른 분들이 여러분의 아이들도 있을 텐데, 그런 아이들이 오늘보다 좀 더 나은 내일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도 AI 브렉퍼스트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이 개발자 여러분들께 작은 인사이트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주 아침에도 더 깊고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궤도님을 닮은 아바타가 프레임 밖으로 나와서 실물보다 조금 더 귀엽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할 수도 있겠네요. 이전에는 없던 그런 기능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오. 이거는 나오면 곧바로 사전 예약. 감사합니다 그게는 고객님.